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시내 골목길 재생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의 역사와 시민의 삶을 담고 있는 골목길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골목길 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 건데요. 이를 통해 골목길 환경 개선은 물론 이웃 간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되길 바라면서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2월 22일부터 15일 동안 열린 제285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신년 업무 보고를 받고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2019년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소관부서인 도시재생실을 시작으로 지역발전본부, 도시계획국, 도시공간개선단, 주택건축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개발기획단에 대한 업무 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의견 청취안과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 검토된 의견 청취안과 조례안은 서울시장을 비롯해 2명의 위원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신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모두 20개안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도 이루어졌습니다. 2월 27일에는 금천구 독산동 일대와 강남구 압구정로 일대를 현장 방문해 금천구청과 강남구청에서 지역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시계획 및 관리의 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는데요.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광화문 권역재정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월 25일 열린 도시재생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서 서울시가 공모로 뽑은 재정비 설계도를 놓고 시민들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 시민들 더 나아가서 국민들하고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광장의 재구조화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가지라고 우리가 수차례 주문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동상까지 이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업체가 국제설계 공모에서 선정됐다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세운 정비구역 재개발에 대해서는 3구역에서 보류된 사업이 4구역에서는 분양이 되는 점을 들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운 4구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들이 더 작고 더 열악합니다. 3구역보다. 또 노포도 훨씬 오래된 것도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데 양쪽의 들대는 잣대가 다르면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얘기밖에 안 듣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가 서울시 일대 오래된 가계보존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세운 3구역 내에 있는 35년 된 을지 면옥은 유지하고 세운 4구역에 있는 5, 60년 된 가게를 철거하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불확실한 서울시 행정에 토지주들과 상인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시의회와 자치구간 상생을 당부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시의회와 자치구간 교류 협력 및 소통 기반 마련을 위한 현장 방문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압구정로변 일대를 둘러보며 현안 업무를 논의하는 한편 서울시와 지자체 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소통 교류를 당부했습니다. 1조 5천억이라는 재산세를 25개 구청에 놔주고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추진 중인 금천구 우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서울을 대표하는 우 시장임에도 여러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 성공적인 도시 재생을 이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역 생활권의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 자치구의 금천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정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아울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금천구 독산동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신청을 앞두고 있는 만큼 뉴딜 사업 대상지 신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취업률, 경제적 빈곤, 열악한 주거 환경. 그야말로 청년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거 문제 해소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보시죠. 지옥고를 아십니까? 지옥고는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 옥탑방, 고시원의 줄임말인데요. 서울 1인 청년 가구 3명 중 1명이 바로 이 지옥고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 청년 주거 빈곤율은 40.4%로 전국 평균보다 10%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주거 빈곤율은 주택법상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실제로도 월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돈을 못 모으고 있고요. 문제는 청년의 주거 문제가 결혼, 출산 등 이후의 삶과 사회의 지속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곳은 내년 초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마포구의 한 역세권 청년주택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유주택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고가 임대료를 차단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하였으며 저소득 청년층 임대보증금을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합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바라는 주거대책 중 1순위가 저렴한 임대료라는군요. 서울시는 이와 같은 청년주택을 2022년까지 총 8만 시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285회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조례에 따라 역세권의 기준으로 적용되던 기존 철도, 도시철도에 2개 이상 교차하는 지점은 모든 역으로 확대되고 사업 대상지 면적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 19,000호 이상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이 추가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청년 주거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를 향해 더 큰 꿈을 키워나가길 응원합니다. 앞으로는 20년 이상 저층 주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으로 지정된 주택에 대해 최대 80%의 융자 지원과 함께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지원이 이뤄지는 건데요. 노후도가 심각한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